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Do you know the Muffin Man who lives on Drury Lane? Yes, we know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the Muffin Man. 그 노래를 받겠습니다. 단상에 국회의장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장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바로 먼저 애국가 제창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만 주역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바퀴 빨랐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자유언행 프로입니다. 순국 선율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에 앞서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는 자유헌정 포럼이라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를 바탕에서 나아가서는 자유통일 한국을 이루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리 모임에 지금 이원창 상임 대표님이 지금 맡고 계십니다. 오셔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제 신경식 고모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겠습니다. 변정일 전 상임 대표님. 우리 김의재 공동대표님. 송강호 공동대표님, 송강호 공동대표님, 김영수 공동대표님, 안 오시나요? 죄송합니다. 최리현이 공동대표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유헌정 포럼의 이사님들을 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승구 대변인님. 이교원님 오셨나요?
예, 김용균 이제 공동대표님. 예. 양대우 재무이사님. 김유정 사무처장님. 이런 분들이 자유원정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시는구나 알아주시라는 의미에서 소개 올리는 겁니다. 송정섭 이사님. 권혁정 이사님. 박영애 이사님. 박창호 이사님. 윤영정 이사님. 임세 이사님. 네, 순서가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헌장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아이고 이금규 의원님 소개하던 분이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박태원 의원님. 네, 조남조 의원님. 남재한 의원님도 네. 김청환 의원님. 예. 이경재. 아, 이경재 의원님. 예. 저 뒤에 하니까 제일 뽑았는데.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분들도 몇 분이 오셨는데 제가 체크된 대로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무호 국회의원 소도회 지도교수님이 참석하였습니다. 네, 박기현 국책자문위원회 간사님 참석하였습니다. 윤혜정 국책자문위원님 참석하였습니다. 김성걸 미국의 태권도 대표입니다. 준리 기념사업회 이사장님. 그다음에 오늘 강사로 참석하신 우리 인복일 우리 대표님의 따님. 예, 1년 여러 활동 범위가 많으신 분인데 미국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또 SRT 이사도 맡고 계시고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사님은 이따 따로 소개하시면 됩니다. 예, 먼저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서 신기영식 저희 모임의 상임 고모님, 뭐 헌정의 회장님도 여기 마셨고 우리 옛날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여기 마셨고 정무장관도 여기 마셨고 뭐 옛 감투를 다 소개하실 사람 뭐 한이 없습니다. 신경식 상임 고모님 모시고서 환영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신경식입니다. 제가 이 자유포럼에 처음 발족할 때부터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열심히 세미나들 하고 어려운 데들 이런 친목 모임을 하는데 잘 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오늘은 인복일 선생이 나오신다고 그래서 그냥 제가 좀 제작사하고 나왔습니다. 한 30년 전 신문기자 할 때부터 참 친하게 지냈고 그때는 아주 북한 전문가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이승만 전문가가 되셨더라고요. 그저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책 쓴 거를 제가 보고 그랬는데 그저 이승만 박사 다시 보기라는 책을 지셨고 또 이승만 박사 그 현대사의 위대한 3년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아주 꼭 읽어볼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다길래 꼭 좀 나와서 얼굴에다 보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승만 박사 얘기를 참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시비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진짜 이승만 박사를 깊이 있게 안다면 어느 때 어느 시에라도 꼭 이승만 박사를 우리가 심도 있게
거론하고 넘어가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승만 박사가 해방돼가지고 그 혼란스러울 때, 나중에 나라를 세울 때 그분이 물론 미국서 생활하고 교육을 받은 영향도 있겠지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우리나라에 아주 부채로 삼아가지고 선포했고 그대로 실행을 한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북한을 차지하고 있던 김일성이는 소련의 오다에 따라가지고 공산주의 또 통제 경제를 이북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 통제 경제와 자유 경제 또 우리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 차이가 그때는 그저들 가난하고 하니까 모든 국민 잘 살게 한다. 그 얘기 하나로 그게 먹혀들 수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70년이 지나간 이 시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도 그때 뭐 그냥 뭐 제주 사태니 뭐 여러 가지 사태가 많았지만 이걸 다 끝까지 진압하고 나라를 지킨 이승만 박사가 만일 흔들려서 우리도 자유경제 체제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바꿨더라면 오늘은 어떻게 됐겠나. 북한하고 지금 우리나라 대조해 볼 때 우리는 참 천운이 내린 거 아닌가. 그런데 그 천운을 가져온 게 바로 이승만 박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 임복일 회장님 같은 전문가가 나와서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해서 많은 국민들한테 그 이승만 박사의 위대한 점을 좀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오늘 이 임복일 선생의 강의를 들으면 아마 우리나라가 과거는 뭐 어떻게 이렇게 운 좋게 살아왔지만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더 점진적으로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강연을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자유포럼 임원들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원창 다음 상임대표님께서 인사 말씀과 아울러 강사님 소개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다른 강연에 비해서 또 우리 전 언론계 또 우리 한국사회의 지성인 우리 임복일 회장님을 모셨는데 조금 뒷자리가 빈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오늘은 잠깐 저희 자유헌정 포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새삼스레의 창립 총회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희 자유헌정 포럼이 태동한 것은 5년 전입니다. 그때는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입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말기에 이르기까지 우리 한국 사회가 요동칠 때입니다. 다음 대선에 자유우파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와야 할 것인가 고민했던 때입니다. 그때는 최재형 감사원장 또는 윤석열 검찰총장 두 분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을 때 저희 자유헌정 포럼은 과감하게 다음 세대 진정 대한민국을 이끌 그런 후보가 누구인가를 검토하다가 윤석열 후보로 정하고 윤석열 후보가 그 어려운 시기에 참 당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참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시금 우리가 기대했던 이상의 또 나라가 혼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정 포럼도 그냥 이대로만 있어서는 안 되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또 연구하는 두뇌 집단을, 흔히 말하는 싱크탱크를 우리가 자랑스러운 조직으로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힘이 되는 그런 조직이 되고자 새로이 창립 총회를 갖고 또 대표도, 상임 대표도 또 다른 분을 한번 다시 모셔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보수의 가치를 진정 지킬 수 있는 그런 포럼으로 거듭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보신 내분께 상임대표, 새로 상임대표가 되신 김희재 우리 의원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좀 김희재 의원님. 김희재 의원님께서는 익히 좀 잘 아시겠지만 또한 보훈처 장관도 오시고 또 그동안에 우리 자유헌정 포럼이 오늘에 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또 힘써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는 자유헌정 포럼은 지금과는 많이 다른 진정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싱크탱크로서 거듭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김우재 의원님 잠깐 인사 한번 해주시죠. 박수로 좀 받아주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정에 없던 인사청에서 준비 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유헌정 포럼이 출발할 때 처음서부터 제가 와서 열심히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선임 공동대표들이 아주 잘 선임 대표들이 잘 이끌어 주셔서 앞으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옆에 계신 신경식 전 회장님이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씀해서 제가 능력이 없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끌어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말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다 말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우리 보수의 가치가 딱 하나, 정직입니다. 정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복일 회장님께서 더 깊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우리 헌정포럼이 지키자고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바로 정직입니다. 실수는 실수대로, 잘못은 잘못으로 인정하고 가는 게 정권이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현 정부에 대해서 뼈아픈 소리도 더 좀 가일증 가할 것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그러한 정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임복일 회장님을 비롯한 내 기빈 여러분 아주 감사합니다. 강사님 나오기 전에 또 뜻깊은 분 한 분을 오늘 강연의 주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변정일 우리 자유헌정 포럼의 전 상임대표님이신데 이승만 건국 대통령 광화문광장 동산건립 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아서 지금 병 환자가 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정치 여건상 참 녹록치 않은 이런 사업인데 그 몸이 있으시면서 많은 활동하고 계신데 한번 뜻깊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임복일 선생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조선일보 편집국장 논설위원을 역임하셨고 지금 유대일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승만 박사 연구에 관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십니다. 이분께서 쓰신 위대한 3년, 그 위대한 3년이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 12년 대통령 재임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그 3년입니다. 1952년부터 54년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소위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신 부산정치파동 4.45의 비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날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오늘의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우리 국민적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인가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시는 책이 바로 위대한 3년입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습니다. 오해를 진실로 바꾸는 다시 보는 이승만이라는 책도 출판을 하셨습니다. 아까 신정식 고모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여러분들 꼭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승만 대통령은 1958년 4월 28일 미국 상하양원합동회의에서 연설을 하셨습니다. 그때 미국의 국회의원들이 33회나 기립박수를 했습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그리고 한국을 도와준 미국의 모든 시민들에 대한 한국민들의 감정, 감사한 마음을 표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며칠 뒤에 뉴욕 브로드웨이에서 영웅의 거리에서 정말 꽃이 휘날리는 그러한 가운데서 전 뉴욕 시민들의 환영 속에서 카퍼레이드를 벌였죠.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과거에 이러한 대접을 받은 대통령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6.25 사변 과정에서 그리고 6.25 사변 이전에 1948년도부터 1950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안보 문제와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 모든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를 정말로 명실상부한 주권 독립국가로 만드는 과정에 치열한 투쟁을 했습니다. 그 치열한 투쟁의 기록들이 인보길 선생의 그 작품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에 관해서 새로운 역사 그리고 오늘 이 인보길 선생의 강연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 보다 더 명확한 인식을 갖는 그러한 아주 소중한 시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6.25 사변 과정에서도 유엔군 사령관을 지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그렇게 골치를 썩이고 어려운 입장에 처했죠. 미 국무성과의 견해 차이 때문에. 그렇지만 그 떠난 뒤에 이승만 대통령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베트남은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를 비롯해서 반공포로 석방을 대한민국이 미국의 위성국가가 아니라 당당한 독립주권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언한 그러한 조치였다. 뭐 이런 등등의 아주 루즈벨트나 처칠에 맞먹는 그런 세계적인 반공투사로 사상가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우리 이원창 대표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훌륭한 강사님을 모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했는 덧붙인 말씀 없습니다. 이제 훌륭하신 우리 임보길 강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시간이 왔나요? 예.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함께 만나고 정을 나누면서 오늘날까지 이 나라를 만들어주신 여기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 이런 자리에 소개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재헌국회 임시의장이셨던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아실 텐데 특히 우리 이승만 동상건립위원장이신 변정일 의원께서는 그야말로 전문가시죠.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승만과 우리 한국의 보수주의 그리고 우리 보수 세력 이런 거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불 안 꺼도 되나? 요 앞에만
네. 처음 하면. 강사에 얼굴이 나와야지. 아니,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돼요. 화면을 좀 봐주시죠. 잘 보여요. 우남 이승만과 한국의 보수주의, 보수 세력, 우리들이 감히 보수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은 아이처럼 천진난만하게 미소 짓는 이승만, 저게 몇 살 때냐, 1948년 7월 23일 7월 20일 날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돼서 23일 날 대통령, 초대 대통령 취임식에 나가기 직전에 기자들을 만나던 사진입니다. 만 73세죠. 여기 제가 오늘 부랴부랴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려봤는데, 한국 보수의 집, 지금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 뜨겁게 불타는 불길 속에 서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저런 이미지를 그려봤습니다. 한국 보수주의, 그러면 사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와 같은, 하늘과 같은, 그것이 우리 보수주의죠. 그 아래에 잡다한 세력들, 우리 중심 세력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인데, 거기에 일찍부터 해방 전부터 전국에 꿈틀거리던 공산주의 세력, 전체주의 세력, 또 잡다한 범죄 집단들, 지금 그 범죄 집단의 하나가 국회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런 상황인데, 진보와 수구, 여러분은 어떠세요? 진보는 보수의 반대입니까? 보수의 반대가 진보입니까? 진보는 그동안에 우리가 러시아 혁명 때부터 본격적으로 썼던 단어인데, 인식도 용법도 너무나 엉망이죠. 진보가 마치 무슨 특정 정치 세력이냐, 정치 이념이냐, 이렇게 사용하는 오류가 너무너무 정착되다시피 했는데, 틀린 거죠. 진보는 정치 이념도 정치 집단 명칭도 아닙니다. 그죠? 진보는 우리 자유보수주의가 항상 살아있게 하는 에너지죠. 진보 없는 보수는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보 없는 좌익들, 그는 수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불타고 중동이 불타고 또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로켓 미사일이 러시아 본토를 쏘아도 좋다 오케이를 하는 바람에 지금 러시아에서는 3차 세계 3차 대전을 떠들고 있고, 게다가 바이든보다 영 전혀 다른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겐. 이게 우리 한국 보수의 집, 산불 속에서 불타는 저 집이 어느 불에 불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한국의 보수 세력은 누구냐? 쉽게 말해서 건국 세력, 민주화 세력, 산업화 세력, 이런 세력을 얘기를 하는데, 통칭 민주화를 지금 좌익들이 자기들이 했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넌센스죠. 민주화는 건국 세력이 했습니다. 왕조로부터의 해방, 일제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그것이 곧 민주화냐? 아니죠. 건국을 해서 나라를 만들어야 민주화가 되는 거죠.
거기에 건국하자마자 농지개혁, 의무교육, 시장경제 구축 이게 전부 민주화입니다. 그런데 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를 뒤엎으려는 좌익들은 80년대 전두환 시대 60대모 박정희의 박정희 선거를 직접 선거로 만들었다. 저희들이 6.29 상황 끌어냈다. 그게 민주화다. 이렇게 떠드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되죠. 저 지도는 너무나 유명한 잘 아시는 지도인데 저런 지구에서 어마어마한 붉은 대륙 끝에 붙어 있는 조그만 점과 같은 초록색 대한민국 섬인 섬.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섬이에요. 저런데 저렇게 만들어낸 건국 세력, 반공 세력, 산업화 세력, 민주 세력. 그게 한국의 보수주의가 아닌가. 보수 세력이다. 그게 우리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보수주의, 한국의 보수주의를 그럼 과연 누가 만들었는가? 언제부터 한국의 보수주의가 보수주의로서 등장했고 작동을 했는가? 저는 이것을 여기 화면에 보시는 대로 독립정신이라고 봅니다. 옆에 사진은 24살 때 한성 감옥에 잡혀가서 29살 때까지 사형수에서 종신주소 옥살이를 하던 종신수 제서복장을 입은 20대 청년 이승만 사진입니다. 저 옷을 입고 감옥살이를 하면서 몰래 쓴 책이 독립정신이죠. 독립정신 읽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변호인께서는 벌써 읽으셨을 거고 저 책이 바로 우리 5천년 민족사상 처음으로 근대 보수주의를 그려낸 정치 사상서예요. 정치 사상서만이 아닙니다. 조각적인 사상서입니다. 어느 학자는 저 독립정신을 읽고 뭐라고 써느냐면은 이 속에 아담 스미스, 존 로크, 홉스, 에드먼드 버크 모든 사람의 보수 정치 자유 경제 사회 사상이 다 언급되어 있다. 그런 글을 썼어요. 저 독립정신을 그러면 무슨 말을 썼길래 그런 평가를 받는가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쓴 게 1904년 고종 임금 때죠. 조선 왕조 말기. 조선 왕조 500년사에 유일무이한 근대 정치 사회 사상사를 그려낸 책입니다. 오직 한 권이에요. 조선 500년에 그야말로 첫 손가락에 뽑아야 할 대명한 책이죠. 전부 주작, 성리학, 선비 타령만 하는 속에서 저런 책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것도 저 책을 쓴 게 1904년이니까 이승만 29살 때 2월달입니다. 감옥에 제수, 반역자로 몰린 제수가 쓴 책이에요. 그것도 간수들 몰라요. 저 책은 이승만의 1899년 1월에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갑자기 기도가 터지죠. 기독교 기도. Oh, save my country. Save my spirit. 내 나라와 내 영혼을 구하소서. 이런 기도가 터졌을 때 그 순간 갑자기 온 몸이 뜨거워지고 감옥이 환해졌어요. 그게 개신교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순간 사서삼경 동양
한 번에 통달했던 조선 선비가 그 순간에 독실한 예수 기독교 신자로 변한 겁니다. 그 순간 나는 온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노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사람이 쓴 독립정신 이거는 그때부터 개신교로 그걸 뭐라고 그러죠? 회심 한 이후부터 감옥 활동이 눈부십니다. 이 눈부신 감옥 활동에 대해서 전부 기록을 남겨놨어요. 스스로. 이 기록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승만이 감옥에서 무엇을 했는지 한눈에 다 보여요. 자기가 읽은 책 목록, 그날 사형, 처형당하는 지수들 이름, 오만하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그러면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가 창간한 일간신문, 이름이 뭐죠? 매일신문입니다. 독립신문은 1905년 12월에 한국에 온 서재필 씨가 만든 그 이듬해 창간한 신문이 독립신문이고, 이승만은 독립신문, 독립협회 청년 지도자이면서 독립신문을 제작하는 기자이면서 편집자이면서 운동가입니다. 그러다가 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 독립신문 갖고는 성에 안 찬다. 나는 쓰고 싶은 게 너무 많다. 그래서 발행한 스스로 만든 신문이 1898년 4월 9일날 창간한 매일신문이죠. 글자 그대로 에브리데이 데일리 뉴스페이퍼입니다. 거기에 그것도 모자라도 이거 하나 가지고 안 되겠다. 넉 달 뒤 8월 10일에 또 하나 일간지를 창간합니다. 그 신문 이름이 뭐죠? 제국신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간 뒤에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 지구를 한눈에 살필 수 있는 멀고 넓고 긴 눈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몰래 논설을 무지무지 많이 씁니다. 그걸 전부 밖에 내줘가지고 제국신문에 전부 사설로 씁니다. 그게 무려 500여 편이 넘어요. 그 내용들의 주요 내용을 간추리고 또 새로운 자기 생각을 보태서 만든 책이 독립신문입니다. 첫째, 자유. 보수의 첫째 가치가 자유 아닙니까? 독립신문에 쓴 자유. 간단히 얘기할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자유에는 프리덤과 리버티가 있습니다. 프리덤은 뭐고 리버티는 뭡니까? 똑같은 자유죠. 이승만이 감옥에서 공부를 할 때에 감옥이 이승만의 대학교나 마찬가지죠. 설교사도 할 때 많은 그 신문 잡지 책들을 요청해가지고 영어로 된 거죠. 감옥에서 영어 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상가가 된 거죠. 동양 사상가가 서양 사상가로 변신합니다. 변신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사상을 겸비하게 되는 거죠. 동서양을 겸비한 학자로 거듭납니다. 그때의 프리덤과 리버티,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거를 알고 나서 드디어 내가 드디어 자유를 알았다. 내가 그냥 알던 자유는 인간이 태어날 때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유, 그것만인 줄 아는데 아니다. 종교개혁을 읽어보니까 종교개혁 이전의 기독교인들도 자유인이 아니었다 라는 게 깨달아요. 왜 자유인이 아니에요? 로마 교황이 하나님을 핑계로 개인의 자유를 종교로서 억압하잖아요. 그거를 깨부신 게 말틴 루터죠. 말틴 루터의 개인의 종교의 자유, 개인의 자유라는 걸 그때서야 알고 이승만이 뭐라고 썼냐면은 말틴 루터 선생이야말로
인류의 자유권이라는 걸 새로 제시해주고 선물해준 감사한 영웅이다. 타고난 자유, 프리덤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나라 체제와 여러 가지 인간의 압제에 의해서 억압받는 자유, 이거를 해방시켜줘서 새롭게 얻은 자유, 먼저 자유가 프리덤이고 새롭게 얻은 해방된 자유가 리버티입니다. 미국 독립 유적지 가보세요. 다 리버티죠. 자유정도 리버티 벨, 뉴욕 앞에 여신상도 리버티 스태큐, 그게 리버티입니다. 그러므로 리버티가 없으면 프리덤도 없는 거죠. 그 다음 민주공화주의를 독립정신에 쫙 써놨어요. 각 나라 정치제도를 다 비교하면서 거기에 이승만은 지론이 기독교 정신에 의한 교육, 우리나라 백성이 기독교 교육을 받지 않고는, 그 교화를 받지 않고는 노예 정신에서 깨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을 기본으로 한 독립인간을, 전부 독립인간을 만들어가지고 독립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마틴 루터 킹의 자유, 리버티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나라, 영국의 명예혁명,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근데 영국은 왕조라서 안 되고, 프랑스 혁명은 좀 폭력으로 실패했고, 유일하게 성공한 혁명은 미국의 독립혁명뿐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승만의 이상향, 자기가 세워야 할 나라의 모델이 되는 거죠. 나는 미국 같은 나라를 꼭 만들고 말겠다. 미국과 동등한 현대적인 국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 왕조 백성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백성들을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교화시켜가지고 미국과 동등한 나라, 영국과 동등한 나라를 만들어야 말겠다. 그러면서 또 시장 경제를 쫙 풀어놓습니다. 자유통상. 자유통상을 해야만 경제가 발전되고 상품 기술이 좋아지고 서로 수출을 교환하면서 수출 수입하면서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이게 바로 수출 입국이다. 박정희 수출 입국보다 무려 60년 전에 이승만이 수출 입국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독립정신이라는 이 책을 대한민국 설계도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쓴 대로, 자기가 쓴 대로 독립운동을 하고 그 쓴 대로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물 좀 주세요. 1904년부터 48년까지 40년 동안, 44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면서 갈고 닦은,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정신, 국민의 국가정신을 정리해준 책, 독립정신. 이 책은 진작 학자들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 학자들이 제대로 된 학자라면 진작 발굴 연구해서 우리 국민 교과서로 만들었어야 돼요. 더구나 사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될 지망생들은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 그것이 지금 이 책이 나온 지, 이 책이 처음 출판된 게 1910년 미국 이승만이 유학할 시점이었는데 몰래 그 원고를 숨겨가지고 가서 100년이 넘도록 이 책은 지금도 묻혀 있어요. 여러 가지 버전이 한 2개, 3개 버전이 나와 있는데 누가 봅니까? 우리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 아버지라 할 이승만의 보수주의의 첫 성경 같은 그런 책을 몰라요. 있는 줄도 몰라. 자, 이 책, 그 다음에
이승만의 가장 큰 이승만 리더십의 특징이 뭐죠? 반공, 공산주의 반대. 그 언제 처음 공산주의 반대한 게 언제입니까? 1923년 3월 하와이에서 망명생활하면서 독립운동할 때 이승만은 망명생활하러 하와이 도착하자마자 잡지, 주간지, 월간지를 만들죠. 태평양 잡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걸 발간할 때에 1923년 3월호에 공산당의 당부당이라는 논문을 게재합니다. 이 논문은 레닌의 러시아 공산혁명 5년 지나 6년째 되던 해에 이승만이 공산당에 대해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명쾌하게 비판해 놓은 논문으로서 당시 레닌의 러시아 혁명에 서양은 물론 아메리카 모든 지식사회가 열광할 때에 이승만은 좋아하네. 공산주의는 이런 거야. 라고 써낸 논문입니다. 아주 논문이 간단해요. A4 용지 한 장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복잡하다는 마르크시즘, 레니니즘, 그거 한 칼에 조져버린 거죠. 그 내용까지 여기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계 최초의 반공 논문이었어요. 뭐 전 세계가 공산당이 열광할 때 이승만이 공산주의를 명쾌하게 비판하는 논문을 발표해서 이 논문은 그냥 비판한 게 아니라 남들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이승만은 한눈에 판이 보여. 평등 그거 하나 좋다. 나머지 재산을 골고루 논하각자, 또 지식기금을 없애자, 국가를 없애자, 뭘 없애자, 5가지를 쾌도만마로 순우리말로 몇 줄 안 돼요. 그렇게 비판했어요. 그 다음에 제2의 건국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변정열 의원께서 소개해 주신 건데 제가 쓴 위대한 3년 1952년, 53년, 54년 그 3년 동안에 일어난 일 이걸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이것 때문에 이승만이 독재자가 되고 이것 때문에 장기 집권 무지무지 욕을 많이 먹죠.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도 욕을 많이 먹죠. 정치파도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저건 지가 장기 집권하려고 지가 대통령 하려고 기업령 펼쳐서 국회를 압박할 독재자다. 그 다음에 사사의 개헌 지가 종신 집권하려고 경제 개헌을 한다는 핑계로 대통령 임기 제한도 철폐하고 헌법을 강제로 통과시켰다. 이렇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욕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기들이 집권을 경쟁해서 밀려난 야당들입니다. 정치인들입니다. 그것을 이승만 입장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눈으로 보면은 답이 간단히 한눈에 보여요. 부산정치파동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입니다. 부산정치파동이라는 명칭은 언론이 편의상 붙인 거죠. 제헌헌법의 대통령 선거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가능성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해서 미국이 휴전을 결사 반대하는 이승만을 제어하려고 했어요. 국회 선거로. 그리고 미국 말 잘 듣는 야당 인사 상냥한 장량 박사를 대통령을 세우려고 했던 거죠. 그걸 막았어요. 이승만이. 왜? 미국이 한국 대통령을 만들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참에 외세의 간섭을 원천 봉쇄하는 사대주의를 뿌리 뽑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를 바꾼 겁니다. 그 다음에 1953년은
한미동맹 체결하는 해예요. 6월달에 방역포로 석방하고 8월달에 경무대에서 한미 상호방어조약을 가서명하죠. 한미동맹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4.4.5의 개헌, 1954년 11월에 이 개헌을 하는데, 사실은 연초부터 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시하고 이러한 것을 고치겠다. 첫째, 국민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왜? 한국의 국가운명이 지금 보니까 국회의원들 의견만으로는 안 되겠다. 우리 3천만 동포가 똘똘 뭉쳐서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국민투표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휴전하려고 하고, 또 그 휴전을 아무리 반대해도 깰 수 없잖아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문제는 반드시 국민투표에 붙이는 국민투표제 도입. 또 이 국무총리제, 국무총리는 이거는 세금만 까먹고 불편한 존재, 아무 할 일이 없어. 이 국무총리 폐지, 뭐 이런 몇 가지를 해가지고 개헌안을 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개혁이에요. 건국헌법의 경제조항들은 전부 사회주의 통제경제식입니다. 북한 공산당이 취한 그 경제헌법,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것보다 더 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이런 경제를 만들자. 이게 우리 민족경제다. 당시 국회에 있던 못 모르는 분들의 주장들이 잔뜩 있어요. 국회 그때 속기록을 보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회 도서관 가서. 아무튼 그런 걸 물리치고 통제 경제 조항들 6개 조항인가를 전부 철폐하고 자유시장 경제 조항으로 바꿉니다. 건국헌법에는 이 모든 국가 주요 산업, 기관 산업 이것도 다 국유화, 공유화, 또 언제든지 민간 사유재산도 징발할 수 있는 공유화, 보상조항도 없어요. 이런 무역도, 외국 무역도 전부 허가받는 업자만, 이게 경제가 아닙니다. 이승만은 독립정신에 썼듯이 그때부터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론자죠. 이거를 고치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었어요. 5월 31일 제국기를 개헌하고 헌법을 만들고 그거를 통과시킨 게 7월 17일이죠. 제헌절. 그때 이승만이 딱 고친 거 하나 있어요. 니들 이러면 안 된다. 내각 책임제는 아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우리나라 분단 국가에서는 안 된다. 대통령 주호제로 바꿔라. 그거 하나 바꿨어요. 이 경제조항 이런 것도 바꾸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무슨 시간? UN 총회 시간. UN 총회가 9월 1일에 파리에서 열려요. 이 UN 총회에 빨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해서 대한민국 국가 승인을 받아야 돼. 그래서 서둘러서 8월 15일 날 정부 수립 선포, 대한민국 건국 선포식을 하고 UN 사절단을 만들어서 보내면서 대한민국 정부 승인 신청을 내는 거죠. 9월 6일 총회. 그러니까 이 헌법 조항 하나 만들려면 무슨 심의, 뭐 1차 심의, 3차 심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몇 달씩 걸리니까 이거는 다음으로 미루자. 그래서 미뤘던 것을 54년에 경제 개헌을 한 겁니다. 시장경제 개헌이, 시장경제 제도가 마치 자유민주주의처럼 건국 즉시 그 순간에 동시에 대한민국에 도입돼서 실현된 줄 알고 있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 저도 그랬으니까. 아닙니다. 시장경제 체제는 여러분들이 찬양에 맞이하는, 전 세계가 찬양에 맞이하는 한강의 기적, 대한민국 기적을 이루어낸 산업화 혁명의 바탕 시장경제 헌법은 건국으로부터 54년이니까 6년 뒤에 그때 비로소 헌법에 명문화된 겁니다.
부산정치파동과 한미동맹과 사설 개헌 이 세 가지를 하는 3년 동안은 이승만이 목숨을 건 1인 투쟁이었어요. 혼자 싸웠어. 동조자가 없었어. 자기 측근들 몇 명밖에. 미국이 이승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휴전을 결사한다는 이승만 제거. 또 반공포로 석방하는 이승만을 제거하려던 미국이 만든 군사작전 이름이 뭐죠? 에버레디. 24시간 대기. 24시간 대기죠. 플랜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에버레디. 그러나 그건 결국 포기하죠. 이승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공포로 석방을 했을 때 처칠이 놀라서 면도하다가 턱을 베고 안전하적 아가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난리를 쳤을 때 이승만을 죽이자. 지난번에 부산 정치파동 때 제거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거하자. 이때를 위해서 그 부산 정치파동 때 이승만 제거하려던 작전을 더 구체화해서 만들었을 때 붙인 이름이 오퍼레이션 에버레디입니다. 그거를 주도한 사람은 미 8군 사령관 테일러 장군이죠. 그거를 발동하자 했을 때 그걸 막은 게 누구? 미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슨이 말렸어요. 아니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느 나라를 함부로 그 지도자를 제거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침략자 싸우는데 소련 침략자하고 다를 게 뭐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스탈린과 다른 게 뭐냐? 거기에 백악관 회의는 침묵했죠. 결국 결론은 이승만을 제거하기보다 한국을 한 손에 쥐고 흔드는 이 리더십을 활용하자. 미국을 위해서 활용하자. 그래서 이승만 제거를 포기합니다. 이승만의 그 건국 전략의 특징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용미 전략이었죠. 미국을 활용하는 전략. 미국의 힘을 활용하는 전략. 이승만은 일찍부터 미국과 똑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미, 친미, 용미예요. 지미, 미국을 속속들이 알고 친미, 그래야 미국과 친해지고 미국의 지도자들과 친해지고 용미, 그들을 활용하자. 지미, 친미, 용미. 이 이승만 독립운동과 건국 전략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 용미 전략을 발휘한 몇 건의 사건들 중에 가장 큰 게 한미동맹이죠. 그래서 한미동맹 조약을 맺으면서 이승만은 내 평생 소원을 드디어 하나 이뤘다. 부산에서 직선제 개헌하면서 또 평생 소원을 이뤘다. 그 한미동맹 조약 끝나고 나서 발표한 담화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이 있죠. 이 조약으로 인해서 우리가 잘만 한다면 자자손손 번영을 이룰 바탕이 만들어졌노라. 우리가 잘만 하면 그냥 저절로 번영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해서 건국헌법에 구현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체제 제1조가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제1조를 헌법 센텐스 그대로 완성한 것이 부산 정치파동 대통령 직선제. 국회에서
외국, 강대국 또는 적군에게 포섭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다르게 움직이는 사례가 부지 있습니다. 그 지도자 선택권을 국회의원 손에서 뺏어가지고 국민의 손에 쥐어준 개헌, 직선제 개헌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를 반공 민주 자유 체제를 철통같이 지켜줄 안보의 만리장성 한미 동맹 이걸 쟁취했죠. 그러므로 이걸로써 이승만은 제2차 건국을 했다라고 제가 책에다 썼죠. 모든 건국은 나라 세웠다고 선포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내이션 빌딩에 들어가는 거죠. 내이션 빌딩에 들어가서 나라 신생국가를 안정시켜야 되는데 그 건국 안정기, 건국기를 통상 세계 전문가들은 그 주기를 30년으로 봅니다. 건국기 30년. 해프투비 우리나라는 이승만 12년, 곧 이어서 박정희 18년, 합해서 30년. 이승만 다음에 1년 공백을 빼고 1년도 아니죠. 10개월이죠. 민주당 그 혼란기가. 곧장 박정희라는 또 하나의 젊은 영웅이 나타나서 18년 동안 한강 이적을 이뤄낸 건국혁명, 민주혁명, 산업혁명 이 세 가지 혁명을 이뤄낸 두 영웅 30년. 이게 대한민국의 비할 수 없는 행운입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옛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승만이 만들어준 한미동맹 덕분이죠. 한미동맹을 믿고 우파나 좌파나 집 앞 뺏어먹기 싸움이 지금 80년 해왔어요. 다음에 오늘의 우리 남한에서의 이 혼란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해방 3년에 맞닿습니다. 그때를 얘기해주는 사진 한 장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 사진은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사진인데 플래카드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문으로 해방, 영어로 웰컴, 또 한문으로 조선 어쩌고. 이 사람들은 보통 서울 시민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때 해방 직후에 일반 서울 시민들은 몰랐어요. 일본 천황이 항복한 것도 몰랐어요. 저런 데모가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근데 저건 누구들이냐? 소련군이 서울로 진주한다. 소련군 환영 나가자. 소련군이 누구냐? 조선을 해방시켜준 해방군이다. 그러므로 해방, 축해방 플래카드를 만들어가지고 서울역으로 몰려든 남로당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 무슨 소개되는 해방 피켓 뜬 사진이 소개되죠? 그거 남로당원들이 소련군 환영하는 사진이에요. 그러면서 남로당은 즉각 전국에 인민회의 조직을 하죠. 전국 지방에. 곳곳에 숨어있던 남로당원들이 전부 지상으로 뛰쳐나와가지고 해방되자마자 이미 비밀 조직을 만들어 놨는데 공식화하는 겁니다. 이 해방과 동시에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스탈린.
스탈린의 커민텔,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 국제 공산주의. 전 세계에 공산화시켜서 그 종주국이 소련이 대하는데 그 방법은 공산화의 전략 결선으로서 써먹은 게 민주주의 민족전선. 줄여서 민족전선이라고 해요. 그 민족전선 조직을 한국에도 합니다. 언제? 1946년 1월에 1945년 8월에 북한을 점령하고 남한까지 점령하려다가 미국이 38선을 끊는 바람에 수도하고 북한만 공산화하죠. 소비에트로 전부 바꾸죠. 그리고 나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이듬해 2월에 북한에 인민위원회, 임시인민위원회 를 만들어 놓았는데 그게 북한 단독 정권이죠. 그때의 민족전선을 조선 민주주의 민족전선을 결성하고 남북한의 민족전선 작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진들 쭉 보세요. 우리 민족끼리 남한에서 이 말을 가장 먼저 쓴 분이 김구 선생입니다. 1947년까지도 이승만의 유엔 외교에 따른 유엔 감시와 남북 총선을 통한 통일정부 구성 안에 적극 참동했던 김구가 이듬해 48년 1월에 돌변합니다. 왜? 소련이 남북 유엔 감시 총선을 반대하고 유엔 감시 한국연단의 북한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게 1월 22일인가? 그 일주일 뒤에 김구가 성명을 발표합니다. 나는 남한만의 선거, 단독 선거 반대. 그리고 이런저런 곡절을 거쳐서 4월 19일 날 북한으로 가죠. 북한 가서 김일성과 또 단독회담을 장장 몇 시간 합니다. 김일성과 단독회담하러 따라 들어가는 사진이 맨 위에 있는 사진이죠.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밑에 사진들은 제가 골라봤어요. 남북 민족전선, 저 김구와 김일성의 만남을 연상시키는 사진들이 뭐가 있나? 김정일, 김정은. 저게 저분들의 뜻이, 목적이, 동기가, 배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저것은 제가 보기에 스탈린의 민족전선 그 연장선상. 저분들이 공산주의자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들은 나름대로 다 뜻이 있겠죠. 목적이 있고. 자기가 통일을 시키겠다. 뭐 이런 야망도 있을 거고. 결과는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 무장 해제.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일제 때 해방 당시 해방 직후 건국 이후 통역 투쟁을 했던 공산당들의 명예회복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교과서를 바꿉니다. 교육을 장악하고 미래 세대를 장악합니다. 국민들을 장악합니다. 교육수단, 의식, 개조수단, 미디어들을 다 장악합니다. TV, 방송, 영화, 여러가지죠. 노래, 뭐 여러가지죠. 연극, 다. 무수한 책들이 쏟아졌죠. 자, 다음. 급기야, 이제는 탄핵이 열려있는 사람이 있죠. 그 탄핵은 체제 탄핵이라고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건 개인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자유민주 체제 탄핵이다. 오른쪽에 박근혜 탄핵, 왼쪽에 윤석열 탄핵. 이런 탄핵에는 꼭 부안해동하는 사람 세력들이 있죠. 저는 그것을 쓸모있는 바보들이라고. 쓸모있는 바보들이라는 말은 useful idiot. 레닌이 처음 썼다 하는데 그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공사나 할 때 비공산주의자로서 불만 계층을 그 지도자들을 거쳐서 혁명화의 앞자리를 써먹는 거죠. 그게 쓸모있는 바보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쓸모있는 바보들이 무지 있습니다. 탄핵의 원조는 1925년 상하이 임시정부 이승만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탄핵했어요. 지금 어때요? 이승만은 하와이에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레닌의 공작금을 받은 고려공산당. 레닌을 공작금을 받아서 고려공산당을 창당한 게 누굽니까? 이동휘 당시 국무총, 임시정부 국무총. 대통령은 이승만, 미국식 민주주의자. 부통령은 이동희, 국무총리는 이동희 2인자. 그는 레닌의 국제공산주의자. 거기서 이승만을 탄핵하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죠. 거기 앞장선 게 부안해동에서 앞장선 게 누굽니까? 아이쿠 나한테 기회가 왔구나. 앞장선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니죠. 그중에 지도자는 안창호, 도산 안창호, 그리고 백범 김구입니다.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파면시키고 나서 헌법을 바꿔요. 어떻게 바꿉니까? 국제공산주의 집단지도체제로 바꿔요.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어요. 소비에트 정부를 만들면서 집단지도체제의 우두머리는 주석, 김구, 당신이 아시오. 평안도 불쌍놈 출신인 김구는 이게 웬 떡이냐, 나한테 이런 영광이 있었을까? 천하가 다 아는 쌍놈의 아들인데 이거 당치 않소? 사양하죠. 그러나 곧 받습니다. 그리고 헌법에 3.1운동을 기초로 만들어진 자유민주 대한민국 헌법을 버리고 소비에트 헌법을 통과시키죠. 그때에 그 헌법 전문에 있던 3.1 독립선언서 날아갑니다. 그때부터는 중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3.1운동이 세운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그때부터.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떡하죠? 범죄집단 내 국회 독재, 국정농단, 이 해법이 뭔가요? 여러분도 늘 답답해서 모이면 말씀하실 텐데 저도 느낌표만 써놨습니다. 트럼프 again,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저 장면이 또 나올까요? 어떻게 생각했어요? 트럼프가 나오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방위 분담금이죠. 트럼프가 지난번에 100억 불을 요구했었어요. 100억 불 우리 돈으로 요즘 환율로 한 15조쯤 됩니까? 14조. 그런데 그 민주당이 얘기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주자, 그거 다 주려면 14조가 든다면요, 그거 모아서 주면 미국 주면 되겠어. 코로나 때 재난지원금이라고 푼 돈도 13조라던데 대한민국 돈이 차고 넘칩니다.
100억 불 왜 못 줘요? 떳떳하게 100억 불 다 주고 우리가 얻을 거 달라. 그거 얻어내면 됩니다. 특히 저는 우리 국군과 국민들의 자주국방 의식을 되찾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 주소를 보고 보니까 하사가 무슨 480만 원 받는다고 월급을. 일반 기업체 초봉보다 엄청 많아요. 우리 회사 초봉은 300만 원입니다. 군인들을 완전히 월급쟁이 만들었어요. 군인이 아니야. 돈 모으러 군대가 참 좋은 세상이네. 실업자 없겠네. 우리 트럼프의 예측 불가능한 뭐라고 할까 일종의 나르시스트도 같고 명예욕에 미친 쇼군 같은, 그러나 미국 보수주의에 철저한 보수주의자입니다. 미국 보수주의를 망가뜨리는 PC, Political Correction이라는 이름의 소수주의, 소수 성애자들, 온갖 변태를 옹호하는, 그래서 기독교 정신이 파괴되는 미국을 Great Again 다시 살리기 위해서 나선 것이 트럼프입니다. 미국 보수주의가 살아날 거예요. 고립주의죠. 전통적인 몬로주의. 그 몬로주의가 다시 등장하면 대한민국은 누굴 믿죠? 믿을 사람이 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을 믿어야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이승만처럼 해야지. 박정희처럼 해야지. 카트가 미군 철수할 때 박정희는 어떻게 했어요? 한미연합사를 강화시켰어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이승만이 건국 직후부터 원하던 나토와 같은 한미조약을 맺자 했는데 목숨을 걸고 싸워서 맺은 한미조약이 나토에 못 미쳐. 그것을 보완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 1977년 한미연합사. 자, 트럼프의 또 하나 걱정은,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이죠. 북한 가지고 또 무슨 장난을 할까? 지난번에 트럼프는 북한을 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받고 싶어 했어요. 일본 아베한테도 요구하고 중국한테도 요구하고 실패했죠. 이번에는 북한 가지고 뭘 할까요? 지금 트럼프 나이가 78세, 우리나라 79세. 이제 두 번째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출마 못합니다.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법 때문에. 또 출마가 없는 재선 대통령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뭐를 노릴까요? 또 대통령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포기한 거고. 임기 이후 여생을 보장받고 싶어 하겠죠. 그래서 지금 40, 50대, 주로 40대 아들 같은, 그것도 둘째, 셋째 아들 같은 그런 애들로 정부를 꾸려가지고 뭐 하느냐. 보니까 전부 중동 전쟁 참전자들이야. 중동 가지고 이걸 해결을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무엇을 할까? 북한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 같지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이용 가치가 이미 떨어졌어요. 노벨 평화상도 북한 하나만 갖고 안 되고 중동을 해결해야 되는데, 중동 해결로 노벨 평화상을 이미 오바마가 받아버렸어. 그럼 난 무엇을 할까? 트럼프.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거기 사과죠. 왜 안 나오지? 밑에 바에 그게 안 나와? 예. 다시 한번. 이게 무슨 동영상인가 하면은 저기 위에 써 있듯이 2017년 4월 8일 날, 미국 시간 4월 7일인가? 2017년 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죠. 그 3개월 후에 트럼프가 한 짓은 바로 이겁니다.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 59기를 쏟아붓습니다. 여기 동영상이 그건데 안 나오네. 왜? 당시 시리아가 그 반군 지역에서 화학 가스 무기로 약 60, 70명 민간인을 살해했어요. 그거를 응징하겠다고. 트럼프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고. 그러면서 아주 재밌어요. 이것도 아주 시나리오를 잘 짰어. 그때 4월 6일인가 중국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를 처음 방문하는 외국 원수인데 시진핑이 미국에 왔는데 그것도 백악관으로 시진핑을 모시지 않고 말라라고 플로리다 자기 카지노 골프 유원지로 시진핑 그리 오라. 거기서 화려한 만찬을 하고 디저트를 먹는 시간. 트럼프가 정밀하게 시나리오를 짰어요. 후식을 먹는 시간에 보고가 들어와요. 시리아 화학공장, 미사일기지, 공군기지 전멸. 지금 얘기 들었습니까? 시진핑 동무. 저기 중국 대표단이 오늘 시리아 방문했다는데 중국 대표단은 무사하답니다. 그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시진핑 기회다. 이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전쟁을 할 줄 모른다? 알 것이다. 천만 번. 이듬해 4월 14일 2018년 이번에는 영국, 프랑스 폭격기까지 합세해서 미, 영, 프랑스 3국 비행기가 미사일을 쏟아버려요. 시리아에. 두 번째, 반성을 안 한다. 그 이후로 시리아의 공군은 없어. 그게 트럼프입니다. 그러면 지금 노벨 평화상도 그렇고 북한 비핵화도 그렇고 무엇으로 이 도박 왕의 그 솟구치는 모험심 무슨 카드로 이걸 채울까? 저는 그래서 이 시리아 공습 동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북한 비핵화를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제 개인적인 희망사항 왜 안 됐지? 얘기를 정리할게요. 제가 저 이승만 기념관 건립위원회에 한 사람입니다. 수십 명 계신데. 그래서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이 뭐냐? 이승만의 건국정신. 우리 대한민국은 아시다시피 365일이 건국전야와 같다. 건국전야. 끝나지 않는 좌우대결. 좌우대결이 아니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파괴 세력의 싸움이죠. 그걸 한 80년 동안 해왔어요. 여기 일본말로 제가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노치오 마모로 이노치오 마모레 목숨을 지켜라. 생명을 지킵시다. 일본 말입니다.
제가 NHK 볼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일어나는 지진, 태풍, 홍수, 쓰나미, 산사태, 나라에 그때마다 일본 방송은 이노치오 마모 피난 가세요. 이거에 이미 피난 매뉴얼이 다 돼 있으니까 이노치오 마모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365일 이노치오 마모로 내 목숨을 언제 어떻게 지킬까? 다 그 지진 비상 그 뭡니까? 구급약 이런 것도 다 챙기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북한, 중국, 러시아의 어마어마한 핵무기가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도 권력 싸움, 대통령 자리 싸움만 하는 나라, 그 국민들하고 천지 차이죠. 정신세계가 종자가 다른 인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말씀드릴 것은 이승만을 배웁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모처럼 제가 작년에 이승만 기념관 얘기를 윤 대통령 듣고 며칠 밤을 못 잤어요. 너무너무 놀랍고 행복했어요. 내 생전에 이승만 기념관까지 있을 줄이야. 이승만 기념관은 그야말로 그동안에 윤 정부가 추진해온 대한민국 정상화, 그 정상화를 촉진시키고 완성시킬 수 있는 교육기지입니다. 역사교육기지, 대한민국 국가교육기지입니다. 그래서 이 기지를 우리 자유보수가 조금 힘을 합쳐서 자유보수의 르네상스를 위해서 이승만 기념관이라는 좋은 국가혁명 무기, 이승만이라는 이름 자체가 국가혁명 무기예요. 그 기념관은 더더구나 국가혁명의 무대죠. 그걸 만들어요. 여러분 그 여당 의원들 여러분이 성금도 많이 보내주셨던데 우리 다시 한번 힘을 합쳐서 좋은 이승만 기념관을, 자유보수주의의 기념관을 꼭 만들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연해 주신 민노빈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